여보, 응, 한 달 내내 장이 빠지기만 하고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음, 최근 어제랑 오늘 장이 좀 좋은 것 같던데, 음. 어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코스피 지수가 6월 19일 날 고점을 찍었어. 9,385포인트. 그리고 그 뒤로 거의 지금 한 달 좀 넘게 계속 빠지기만 했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히는 한 3일 정도 지금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 연속적으로. 하루 딱 반등 나오고 다시 꺾이고 이런 게 아니라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121선이라는 우리 121선이면 한 달에 20일 거래된다고 치면 6개월짜리 이동평균선이야. 그거를 코스피 지고 살짝 깼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어. 최악이었던 경우의 수는 좀 지나갔고 이번에 반등이 좀 의미 있는 거는 오늘은 이제 되게 의미 있었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번에 반등 나오는 것들을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얼마나 올랐느냐 이것보다는 삼전 닉스 중심으로만 상승했던 장세 속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고 삼전 닉스 관련된 주식만 올랐잖아. 정말 상반기 거의 내내 그랬단 말이야. 아니 지수는 막 3%, 5%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 종목 수가 2천 종목이 넘는 거야. 그게 계속 빈번했었어. 근데 최근 3일 동안은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물론 이제 삼전 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반등 나왔지만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건 코스닥도 같이 올라. 옛날에는 코스피 모르고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지고 이랬었어. 근데 같이 올라. 이게 뭐냐면 4월달,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지수는 강했는데 삼전 닉스가 끌고 갔잖아. 그리고 수급이 거기로 쏠리고 레버리지 ETF가 이제 상장되면서 더욱더 쏠렸어. 그래서 하루에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거래대금의 한 70%가 그쪽에서만 거래됐어.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 그냥 다 빼고 글로 간 거야. 왜냐면 단기 수급들, 돈들은 수익을 많이 낼 것 같은 변동성 높은 곳에 막 가거든. 투기적인 수급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에서 다 빠져나갔는데 투기적인 수급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야? 코스닥에 주로 모여 있겠지. 중소형 기업들.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히려 수급을 뺏기면서 오히려 빠졌던 거야. 그게 그런 현상이었거든. 근데 정상화되고 있어. 하루짜리가 아니고 연속 3일. 나는 이제 얼마나 올랐느냐를 중점적으로 본 게 아니고 나는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시장을 좀 예상하고 보고 있냐면 하반기는 그래도 박스권 장세 속에서 삼전 닉스가 아닌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3일 정도 나와주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 대금 이전보다 많이 감소했어. 돈이 다른 쪽으로 돌려지고 분산되고 있다는 거야. 굉장히 고무적인 거야. 나는 하반기의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삼전 닉스 아닌 정말 수급 쏠림 때문에 피해를 봤던 많은 종목들 있잖아. 아니 같은 AI로 묶이는 뭐 피지컬 AI 종목들이나 아니면 우리 전력 AI 전력 공급하는 회사들이나 뭐 다 빠졌어 그냥 무지막지하게 무서울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3일 동안 대폭적으로 올랐거든. 왜 빠져요 그러면 수급이 쏠려서 빠져요라고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럼 맞아. 뭐 지금 왜 올라요? 수급이 쏠렸던 게 분산화되고 순환매되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전에는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펀더멘털 훼손이나 그 AI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야 지금. 연속 3일 동안 장을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야? 개미들이 산 거야? 아니야. 이것도 고무적이지. 외국인들이 자그마치 3일 동안 한 4일 동안인가 7조 원을 수매수했어. 코스피 지수에서. 그리고 뭐 고스란히 그걸 판 거는 개인 투자자야.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9,300포인트에서 6,400포인트 여기까지 수직 낙하했잖아. 지금 자리가 지금 가격 자리가 개인 투자들이 뭔가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고 반대 매매 막 물량들이 나오고 담보 비율이 막 안 맞고 이런 구간인 거야. 이거를 판 거야. 반등 나오니까 아이고 무서웠는데 잘됐다 팔고 올라오면 팔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판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메이저가 가져간 거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반등 나올 때는 불트랩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 불트랩, 덫. 강세처럼 보이는 덫. 이런 게 있어. 과거에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 살짝 반등 주면서 다시 꺾이는. 그 불트랩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산다? 근데 하루 이틀 만에 고꾸라지거든? 그래서 덫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연속적이지. 3일 연속적으로. 이번 반등은 그래도 찐 반등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화요일부터 이제, 화요일 3.5% 상승했고, 그리고 어제 0.7% 상승했고, 오늘은 4.4% 상승했어. 코스피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도 좀 얘기해보면, 코스닥도 3일 동안 특히나 이제 화요일 날은 많이 안 상승했어. 0.4%. 코스피보다 별로 안 상승했지.
그리고 어제는 오히려 마이너스 0.3% 하락했어. 근데 오늘은 코스피보다 더 상승한 5.2%. 그리고 이제 양시장 모두 2200 종목이 상승했어. 나는 좀 정상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조정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 첫 번째는 가격으로 조정을 일으켜. 막 투자들은 막 간단하네. 이제 레버리지 물량들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 구간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반등 나오는데, 그럼 이제부터 내가 볼 때는 기간 조정. 왜냐하면 7000포인트, 7000에서 8000, 9000포인트 요 정도에서 개인 투자자가 엄청 많이 샀어. 코스피에서만 100조 원을 샀어. 근데 100조 원을 산 가격 대비해서 떨어졌잖아. 그리고 굉장히 험악했지. 변동성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쫄았어. 투자자들. 올라오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좀 느껴지는 게. 일선의 어떤 영업점이나 이제 PB센터나 이런 데서도 올라오면 팔겠다는 그런 어떤 자산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해. 그런 것들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아까 이제 120일선을 다시 또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다 했지. 근데 위에로 지금 21선, 60일선이 있어. 거기에 어떤 저항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왜냐? 거기 물린 사람들이 아유, 본전만 놓으면 팔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가면 다시 또 떨어지고. 그게 100조 원이 거기 위에 있으니까 위에 또 올라오면 또 떨어지고. 그 매물벽을 소화하려면 기간이 좀 필요하다. 기간이 많이 필요하지. 기간이 많이 필요할 뿐더러 개미들이 없는 쪽의 종목들은 좀 올라주려나? 좋은 기업들은? 내가 볼 때는 삼전 닉스 중심으로만 쏠림이 현상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분산화되고 거기 매물이 다 있댔거든. 삼전 닉스에 매물이 다 있는 거지 다른 쪽에 매물이 별로 없어.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하기에 수월할 거야. 그리고 이유 없이 빠졌잖아. 이유 없다는 게 수급만으로 빠졌지 기업 내용이 나빠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위로 올라오면 팔겠다는 그런 어떤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월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지수는 신고가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 내지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지금 엄청난 수급들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거보다 삼전 익스로 갔는데 100조 원을 그대로 사주면서 끌어올려야 되잖아. 매물을 소화하면서. 쉽지 않지. 쉽지 않아. 근데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많은 매물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가도 확 상승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최근 3일 동안 수급이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린가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산 게 그럼 뭐야? 시세적인 측면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많이 한 영역들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더라도 삼전 닉스 AI잖아. 지금 전 세계가 AI로 경제가 성장하고 미국도 원래 소비 국가잖아. 근데 소비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캐펙스 투자, 시설 투자. 결국은 AI 투자지. AI 투자로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거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 삼전 닉스 하시면 당연히 AI 범주의 다른 기업들이 상승한다고 봤거든. 그렇게 되고 있어. AI 전력 회사들 있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 있지. 이런 기업들하고 또 피지컬 AI 주식들. 현대차 그룹주들도 어제 이제 반등했고 오늘은 이제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라오고 있어. 그리고 이제 로봇 섹터 기업들도 굉장히 세게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있지. 그런 쪽도 당연히 이제 움직이고 있어. 왜냐면 오히려 삼전 닉스가 강할 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뭐 일부는 상승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더 안 좋았던 경우들이 많았어.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정상화되지. 이런 게 모든 게 지금 볼 때는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장이. 다행이네. 뭔가 이전에 몇 개월 전에 이제 막 상승할 때는 막 한켠으로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뭔가 좀 이상하거든.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 모든 투자자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계좌는 박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삼전 닉스 몰빵 돼 있어야지만 지수가 이해됐던 그런 장세였어.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로도 이제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나는 하반기 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얘기해 준다고 봐. 그리고 되게 고무적인 회사는 네이버. 네이버가 오늘 11% 급등했는데 나는 젠스왕이 저번에 이제 네이버 사옥도 방문해가지고 이제 얘기했지만 네이버는 10배 이상의 가치를 내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젠스왕이 얘기했거든. 네이버는 너무 저평가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또 이제 조만간 또 공개되고
양산되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거거든.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 피지컬 AI의 어떤 붐 자체도 하반기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전개될 거라 봐. 결국은 선두업체 테슬라가 양산 단계를 하면서 현대차그룹도 이제 로봇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또 외부 투자 유치도 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정의선 회장도 그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가져간다고 기사가 나왔지. 그런 것들이 현대차그룹의 이제 로봇 밸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거든. 전반적인 로봇주들이 다 이렇게 이번 반등장에서 주도를 했어, 시장을.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이 또 로봇 사업부 또 신설하는 부분도 굉장히 또 로봇 섹터의 우호적인 흐름이었지. 이제 삼성이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로봇 쪽으로 조금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새로운 기업을 또 인수합병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인 어떤 피지컬 AI 종목들을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모든 종목들에 있어서 거의 이제 추세를 좀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어. 수급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부분들. 근데 다만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많이 하고 있어, 사실 시장에서. 근데 내가 보는 시각은 좀 틀려. 이미 이제 미국 빼고는 다 금리를 올렸어.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올렸지? 응, 올렸잖아. 근데 시장이 그렇게 타격받거나 뭔가 반응을 하진 않았어. 왜냐하면 이미 시장의 금리는 높아져 있는 상태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4.6% 이런 식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고채 금리, 시장 금리도 이미 기준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기준금리 오른 게 크게 시장 금리에 어떤 영향이 없어. 그래서 미국이 만약이라도 이제 금리 결정을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추세를 꺾는 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 시장이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 또 질문들이 좀 있는 부분이 삼전닉스 하반기에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쏠렸던 수급이 좀 풀어지고 또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제재 약간 좀 규제를 좀 거는 그런 것들이 좀 집행이 된다고 하잖아. 박스권 흐름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 그래서 그 간극을 메워줄 쪽을 AI 섹터의 다른 분야가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질문도 많잖아. 바이오 쪽에 어제 같은 경우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내가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떤 내 의견을 좀 얘기하기도 했는데 바이오 섹터는 일단 추세가 꺾였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오롱 티슈인도 임상 실패했어. 삼상에서 HLB도 FDA 안 됐지. 뭐 삼천장장 저렇게 됐지. 뭐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추세가 다 꺾이고 무너졌어. 업종 차트는 이미 내가 3월 26일 날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막 했었잖아. 얘기했었잖아. 바이오는 이제 반등 정도 좀 노리는 차원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반등 정도라는 거는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는 바이오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정도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반적인 시장이 일단은 이번 세 번의 어떤 반등이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어려웠던 지난 한 달간의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돌리는 전환성의 어떤 흐름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다시 신고가 가는 거는 조금 쉽진 않아. 다이렉트로 가기는. 그래서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상반기에 많이 빠지고 눌려 있었던 AI 섹터 범주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지금 조금 더 용기를 갖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는 좀 이번 장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싶어. 그래,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도 파이팅해. 그래. 화이팅! 화이팅!